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 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3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에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3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세 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체는 일반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전혀 없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요. 즉, 고양이는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은 후각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해요. 2마리의 어미 고양이와 4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후각의 도움으로 엄마와 다른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바디 랭귀지를 평가합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서로의 머리를 냄새 맡아요. 이 인사 방법은 페로몬을 방출하고 한 고양이에 대해 다른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양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도 알 수 있어요. 다 야콥슨 기관 덕분이에요.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 코는 패턴처럼 보이는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게 모든 고양이들은 독특한 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같아요. 좋아, 야옹아, 네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코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DVD를 씹어놓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애견 애호가 여러분도 잊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개가 생맹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개의 색상 팔레트는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빨강, 초록, 오렌지색은 개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거북이에 관한 사실도 있어요. 거북이는 원할 때 언제든지 껍질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 거북이는 껍질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등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거북이와 함께 자랍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쉬운 게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척추와 갈비뼈가 있는 골격을 포함해요. 그래서 어디든 껍질을 가지고 가요. 마치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캠핑카처럼요.